추미애 후폭풍, 문정권 강타. 네, 문정권 저는 추미애 때문에 저는 쓰러질 거라고 봅니다. 조국 때문에 반쯤 넋이 나갔다가 그 다음은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자료 하나 보시죠. 자, 스태프님 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사실은 이제 추미애는 끝났고 이 추미애의 논란이나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국방부에서의 면담, 이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국방부 민원에 이 아직 몸이 회복되지 못해서 이 병가가 종료됐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방법을 문의를 함. 출발 전 병가는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 반장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걸로 확인.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추미애가 그동안에 죽으나 사나 얘기한 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민원을 넣은 적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추미애가 압력을 행사했다. 민원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의 말하자면 소설을 쓰신 애는 이게 추미애가 소설을 썼다는 거. 이걸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추미애가 소설을 남한테는 썼지만 진짜 소설은 본인이 썼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다큐로 이제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방부에서는요 병가에 대해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민원을 넣어서 먼저 휴가를 쓰고 나중에 병가로 이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거면은 사실은 추미애는요 더 뭐 얘기하고 말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나와가지고 정말 몇 달 전에 소설을 쓰시네 하면서 웃고 앉아있고, 야, 얼마나 추미애의 이 뻔뻔스러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자을주행님 끝까지 발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진짜 거짓말 추장관 우리 정희님 말씀대로요. 네,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주호영 오늘 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김현정 뉴스쇼에 와서 했습니다. 추미애 의혹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또 있다. 이거는 문정권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추미애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또 있다. 이 주호영 의원은 제가 이제 그동안 겪었지만은 뭐 이렇게 뻥치는 거 없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요. 판사 출신이라서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고 하면 진짜 결정적인 제보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만큼 임팩트가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서는요. 지금 추미애를 갖고 가는 거 갖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갖고 가자니 참 이렇고 아주 머리가 피가 터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과 이 민주당 지금 서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하루에도 막 연통을 몇 번씩 날리고 이럴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환상적인 말하자면은 파트너십이라고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이 이낙연 체제하고 또 이 청와대하고 환상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와, 이거 우리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아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정말 이 속이 얼마나 검댕이가 됐으며 나라 빚은 천조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환상적인 파트너십 2만원 통화지원금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 이게 환상적인 파트너십이었나 봅니다. 그것도 빚을 9천억 원을 내갖고 빚 1조 돼갖고 우리한테 2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 정말 옆에 있으면 진짜 두드려 패주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문재인 진짜 두드려 패고 싶고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왜 가만히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삼석이도 고소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으로서는 청와대의 고민은 이거죠.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했는데 추미애를 아들 병역 문제로 날린다. 이러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건 물거품 되고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게 여론에 살고 지지율에 죽고 살고 하는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악재만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갖고 언제까지 겁주면서 버티겠습니까? 정말 정관훈 목사도 지금 이제 붙잡아 넣고 더 뭐 소스가 없어요. 근데 계속 터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사태는 뭐 제1논문 저자, 제2논문 저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1,0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갔다 온 또 현역에 군을 둔 이 엄마 아빠들 부르르 떠는 거죠. 저희 애도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부르르 떱니다. 저는 지금부터 떨고 있어요. 추미애 건을 보면요. 모든 국민이 군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먼저 휴가를 쓰고 그냥 집에서 연장을 해갖고 이메일로 보내갖고 그 다음에 병가로 고쳐? 이게 말이 돼? 정말 열통,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추석 밥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은요 못 가더라도 다 무슨요 화상 통화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추미애 얘기하고 막 5명이서 동시에 통화하고 이 온라인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 추석 밥상에 실시간으로 올라가면은 온 국민이 이제 부르르 떠는 겁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이미 추미애 후 폭풍은요 문재인 정권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리얼미터인지 뭐 무슨 리서치인지 이런 데를 보면은요 추미애 사퇴해라 그리고 특임 검사로 수사를 해야 된다가 우리 국민의 51%가 찬성했어요. 그리고 매우 찬성이 무려 49.9%예요. 이건 뭡니까? 강도가 점도가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거기다가요 50대는 52.1%, 여러분 20대 즉 군대하고 딱 나의 지금의 나의 가장 중차된 문제가 된 20대에서 57.7%가 추미애 사퇴에 꽝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즉 40% 내지 30%가 추미애 사퇴하면 안 되고 뭐 특임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주제는요, 이런 결과는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가 했더니 다시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해서 잘한다. 지지가 45.7%. 즉 일주일 사이에 2.4%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49.5% 문재인 너 정말 내려왔으면 좋겠어가 49.5% 1.5%가 늘었어요. 자, 이런 거 문재인으로서는요 추미애 후 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추미애 너무나 뻔뻔한 제2의 조국이다. 그 다음에 이번 가을에 추풍이 강타하면은 지난 가을 때문에 가을은 조국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심란했었는데 문재인이가 이번 가을은 또 추미애 때문에 추풍에 강타돼 갖고 여기 저기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맞고 KO 이렇게 될 게 뻔합니다. 이 추석 밥상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문재인이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추석 밥상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게 추석 밥상 전까지 하루에 지금요 몇 건씩이라도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축구 인턴하는 거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서모 병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덕도 못 쌓았는지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이 지금 막 나오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사들도 나 이러다가 나 뭐 주두새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김삼석이한테 이렇게 되면 이제 연대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조갑제 TV하고도 연대를 하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시사저널, 연합뉴스, 뭐 뉴데일리 다 걸었으니까 이제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김삼석이의 뻔뻔함, 추미애의 뻔뻔함, 조국의 뻔뻔함,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고유정 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저도 보고 허걱했어요.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했대요. 감옥에서. 재난지원금 받겠다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참 고유정이 지금 정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받겠다고 고유정이 신청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권 너무너무 뻔뻔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네? 그래 놓고서 뭐 환상의 커플이다. 이제 이낙연하고 나 문재인하고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빡쳐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뭐 2만 원씩 나눠주는 거 그게 그게 뭐가 되겠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또 이제 씹어놨어요. 앞으로 볼만할 겁니다. 어쨌든 조국 또 추미애 지금 계속 해갖고 윤미향이 남편 윤미향이까지 다 고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또 오늘 아침에도 또 누구 고소했어요. 뭐 자기가 울산 사건에 대해서 이거 뭐 도와주라고 지시를 안 했는데 자기가 울산의 송철호에 대해서 개입한 것처럼 얘기했다. 조국 잘했어요. 이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검찰은요 조국이 고소를 하면 울산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울산 사건? 지금 문재인이가 제일 치를 떨고 있고 제일 불안해하는 게 울산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대로 개입됐기 때문에. 근데 조국이 또 3억 원인가 뭐 조국도 맨날 이렇게 억울로만 고소를 해요. 이렇게 고소를 하면은 검찰에서요 이거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이 말한 거, 청와대의 7개 부서가 움직인 거, 민정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뭐예요? 나는 얘기 안 했어. 나는 여기에 관여 안 했거든? 뭐 이러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고소를 했지만 참 조국이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윤미향도 어리석고요. 추미애도 어리석습니다. 이걸 이렇게 건드리면은 계속 더 파헤치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어요, 조국. 화이팅, 조국. 특히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 좌빨들이 계속해서 고소하고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최고의 아킬레스건,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추미애의 후폭풍, 문정권 강타합니다. 추석까지 고고고, 추석까지 추미애 붙잡고 가가지고 나중에 둘이서 그냥 완전히 엮여가지고 시한폭탄 빵 터지는 그날 반드시 올 겁니다.